자, 암세포 네 번째 시간, 이번에는 암의 치료, 캔서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사실 암세포에 대해서 대충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알아보았으니 이제는 암의 치료법에 대해서 간단히 공부해 보도록 하자. 요즘은 조기 발견하면 치료법도 좋아서 생존율도 높다. 요즘 사실 암 환자 암 발생률이 굉장히 높아졌죠. 그게 사실 암 걸리는 사람이 많다기보다는 우리가 암 검진을 여러분들이 뭐 40살 넘으면은 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뭐 위장 내시경 검사 이런 걸 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죠? 하니까 많이들 하니까 이제 암을 조기에 발견해서 더 많이 치유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공단에서 그런 검진을 갖다가 권고하는 이유가 한번 안 가면 계속 오라고 계속 독촉 메일이 오죠, 그죠? 그 미리미리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해야지 나중에 이제 암 말기에 발견되거나 그러면은 치료 비용이 많이 드니까. 치료 비용이 많이 든다는 건 뭐예요? 개인 내 주머니에서도 많이 나가지만 건강보험 재정에서도 많이 나가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겠죠. 요즘 암 환자가 많아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조기 검진으로 초기 암을 잘 잡아내서 그런 거란다,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근데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 암 발생률이 갑자기 최근에 상승했던 이유가 그 바로 갑상선암이죠. 갑상선암 아주 조그만 암세포만 생겨도 이게 나중에 뭐 커져서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자랄까 말까 잘 모르겠는데 그걸 다 암으로 진단해서 그 수술을 받게 했던 경우가 많죠. 제 주변에도 굉장히 많은데 그게 뭐 일종의 과잉 진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또한 개인은 그게 만약에 어쨌든 암세포는 암세포니까 갑상선암으로 한번 걸렸던 거니까 나는 암 환자였다라는 그런 충격에 빠져서 이제 멘탈이 약간 망가지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너무 과하면 좋지 않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진도로 나갈게요. 자, 고전적인 암 치료법은 외과 수술, 암덩어리 잘라내면 되죠. 방사선 치료법, 항암 화학요법 등이 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거. 우선 1차 종양을 외과 수술로 적출하는 방법이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다. 외과적 수술. 그리고 보조 항암 화학요법, 어주번트 케모테라피, 그리고 방사선 치료법, 라디오 테라피, 수술로 제거할 수 없는, 이게 얘네들이 미세전이 조그만 암세포로 쪼개져가지고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으면은 보이지도 않고 이걸 다 너무 많으면 이걸 다 일일이 제거할 수 없죠. 그런 경우에 이 항암제를 갖다가 투여해가지고 이런 암세포들만 죽이려고 하는 거죠. 혹은 방사선 치료법으로 이런 암세포를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이것들이 사실 부작용이 많죠. 암세포만 죽어야 되는데 정상세포도 죽이기도 하고 방사선 굉장히 특이적으로 암세포만 죽이기는 좀 어려워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아서 이런 케모테라피 받을 때 환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죠, 그죠? 그리고 종양의 크기가 너무 크거나 국소적으로 암이 많이 진행해서 효과적인 절제 수술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수술 전에 미리 약을 투여해가지고 항암제를 투여해서 암의 크기를 줄인다든가 아니면 전이된 부분을 좀 줄인다든가 그렇게 해서 그 이후에 암의 크기가 줄어든 이후에 수술을 수행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해요. 또 수술 전에 화학 항암 치료를 선행하여 미세한 원격 전이 암세포를 죽이고 종양의 크기를 줄여가지고 원활한 수술을 도와주는 치료법을 선행 항암 화학요법, 니오 어주번트 케모테라피. 자, 요건 어주번트 케모테라피는 수술한 후에 항암제를 투여하는 것이고 니오 어주번트 케모테라피는 수술 전에 항암제를 투여해서 좀 더 효과적인 수술을 도모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죠. 자, 방사선 치료법, 라디오 테라피는 암세포의 DNA 손상을 유발시킨다. 방사선에 의해서 DNA의 손상이 일어났다. 그러면 DNA 손상에 의해서 P53 같은 암 억제 단백질이 세포 주기 진행 억제 세포 사멸을 유도해서 이러한 DNA가 망가진 암세포를 죽여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자, 항암 화학요법은 케모테라피에 사용되는 항암제는 사실 어떻게 작용하냐? 분열하는 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한다. 우리 몸의 세포가 대부분 분열하지 않지만 성인의 경우에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이라든가 뭐 어린아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세포가 계속 분열해서 뭐 키도 크고 몸집도 불려야 되는데 성인들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죠.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어디? 피부 표피세포 같은 것들은 계속 때에 의해서 벗겨나가니까 여기 분열해야 되고 또 모근세포 계속 머리카락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리고 우리 입에서부터 뒤에 항문까지 하나의 기다란 대롱이죠. 거기로 음식물들이 지나가면서 거기 내피세포가 아니라 그 상피세포들이 막 깎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약간 다시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성인에서는 대부분의 세포가 분열하지 않아요. 뇌세포가 갑자기 분열하면은 뇌암이 되고 그렇죠.
분열하지 않아야 되는 세포들이 거의 대부분이죠. 그런데 암세포는 분열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열하는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공격하면은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고 암세포만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사용한 방법이 바로 케모테라피예요. 분열하는 세포를 선택적으로 공격한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토포 아이소모레이즈 저해제, DNA 합성에 필요한 토포 아이소모레이즈의 기능을 억제하는 거. 독소루비신, 우리가 실험실에서 많이 쓰는 거죠. 실제로 이걸 처리하면 암세포가 많이 죽어요. 물론 배양 접시에 키우는 암세포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알킬레이팅 에이전트, DNA에 알킬레이션을 시키는 거죠. DNA 염기에. 그러면 DNA 합성이 저해된다. 제일 많이 쓰는 거 시스플라틴 같은 것들을 실험실에서 많이 쓰죠. 이런 것들이 알킬레이팅 에이전트. 또한 누클레오타이드랑 비슷하게 생겨서 구조적 유사체 DNA에 끼어 들어가서 확산 합성을 제어하는 거. 플루로우라실 이런 것들. 그리고 세포 분열을 하려면은 마이크로 튜블로 이루어진 방추사가 만들어져 가지고 염색체를 끌어당겨야 되는데 방추사를 못 만들도록 하는 거. 방추사에 붙어 가지고 세포 분열을 억제하는 거. 텍솔들 대표적인 항암제죠. 그죠? 이런 것들의 약물이 우리 분열하는 암세포를 공격한다. 물론 분열하는 정상세포를 공격해서 머리가 빠진다든가 모근세포는 분열해야 되니까, 그리고 피부에 발진이 생기다든가, 피부세포에도 분열하는 세포이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케모테라피는 상당히 괴로운 프로세스 중에 하나라고 하죠. 자, 그래서 분자 표적 항암 치료법, 이것들은 이제 상대적으로 케모테라피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죠. 표적 항암 치료, 실제적으로 좀 더 정밀하게 타겟 분자들을 갖다 공략하는 그런 방법이죠. 몰레큘라 타겟티드 캔서 테라피는 암세포 여러 가지 분자 표적이 사용된다. 예전에 신호전달 파트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그런 물질을 사용하는 거죠. 앞에서 배운 항암 화학요법, 방사선 치료법 등은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암세포에 공통으로 해당되는 치료법이고, 분자 표적 항암 치료법에서는 암세포가 특이적으로 가지고 있거나 활성이 높은 세포 내 단백질이 주로 표적 타겟으로 사용된다. 나는 표적 항암 치료법에 많이 쓰이는 단일 클론 항체들을 외부에서 만들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제작해서 생명공학적인 방법으로 제작하죠. 얘네들은 마우스에서도 만들 수 있지만, 마우스에서 만들면은 그게 이제 마우스의 항체이기 때문에 사람에 들어오면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휴머나이즈, 저 항체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 부분 FAB, 그래서 항체 부분 중에서 여기 있죠. 여기는 항원과 결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얘는 그냥 놔두고, 여기를 FAB 리전이라고 하죠. F 아래첨자 A B, 반면에 이쪽 부분은 우리가 FC 리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FC 리전을 마우스나 다른 생명의 다른 동물에서 만든 항체 중에서 요 FAB 리전은 그대로 놔두고 요 FC 리전만 사람 항체의 것으로 대체하면은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도 거부감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마우스 같은 데서 만들어내는 항체를 휴머나이즈, 인간화시킨 인간화 항체를 많이 사용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외부에서 어쨌든 그래서 단일 클론 항체를 만들어서 인간에게 주사로 투여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 경우는 유방암 세포의 표면에 헐투라는 리셉터가 많이 발현되죠. 이런 발현된 유방암이 있어요. 한 4분의 1 정도 유방암에서. 그래서 유방암 세포의 표면에 있는 수용체인 헐투와 결합해서 암세포 신호 전달을 막아서 이 리셉터에서 밑으로 신호 전달이 될 텐데 그 자체를 블락하는 거죠. 그죠? 성장을 방해하는 단일 클론 항체. 상표명은 헐셉틴, 이 원료명은 트라스트주맙, MAB는 모노클로널 안티바디, 단일 클론 항체라는 그런 뜻이죠. 자, 그리고 대장암 세포의 표면에 또는 두경부암 세포, 헤드앤넥 캔서 이런 것들 표면에 수용체인 EGFR과 결합하여 암세포 성장을 방해하는 단일 클론 항체 세툭시맙, 상표명은 얼비툭스. 그리고 이런 항체뿐 아니라, 항체는 굉장히 큰 단백질로 이루어진 물질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분자량이 작은, 이건 딱 보면 우리가 분자량이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죠. 이런 것들 우리가 low molecular weight 이니비터, 왜냐하면 애들이 여러 가지 세포 내 효소들의
암세포의 활성과 관련된 효소들을 특히 카이네이즈 같은 거, 프로틴 카이네이즈, 단백질 인산화 효소의 활성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물질들을 저분자량 저해제 스몰 몰레큘러 웨이트 이니비터 혹은 스몰 몰레큘 이니비터라고 한다. 자, BCR, ABR 좀 전에 배웠죠. 지난 시간에 트랜스 로케이션에 의해서 생겨난 그런 필라델피아 크로모솜, 거기 ABL이 굉장히 강력한 프로테인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걔를 억제하는 이마티닙, 글리벡 들어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또 유명하다. 나는 EGFR의 타이로신 카이네이즈 이니비터인 제피티닙, 상표명 이레사, 세포 안으로 침투해서 EGFR의 활성을 막아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한다. 자, 지금까지 대표적인 항암 치료법, 분자 표적 타겟 치료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어요. 벌써 암세포 공부도 마지막이군요. 요즘 핫한 면역 관문 억제제, 요즘 여러 가지 면역 세포의 활성을 조절해가지고 암을 치료하려는 그런 요법들이 많이 개발되고 있죠. 그것들은 아마 제가 다음 책을 쓰게 되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